네. 자, 감사 의견과 분식회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한 신문기사 내용의 일부이다. 이 신문기사에 대해 회계 전문가 강 씨가 논평을 하였다. 자, 다음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논평을 한 것은 무엇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상당히 그 신문기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단내가 나게 제가 막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모 씨는 2000X1년 12월부터 2000X4년 3월까지 자신이 저지른 400억 원대 횡령 배임 범죄로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회사 장부를 조작해달라고 회계 전문가 김모 씨에게 돈을 건네면서 청탁을 했습니다. 자, 김모 씨는 각종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A사의 단기 순손실 314억 원을 영원으로 둔갑시켜줬대요. 와, 대박입니다. 자, 밑에 보기 1번 보죠. 기업. 단기 순손실을 조작하는 등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한다. 분식회계는 많이 뭐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분식회계. 얼굴에다가 그 분을 쳐바르는 거예요. 분을. 그래서 얼굴을 미화시킨다. 곰보딱지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미화시킨다. 이런 의미인데 분식회계. 뭐 재고자산 조작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매출 원가죠. 그러면 기말재고를 갖다가 부풀려 버려요. 그러면은 기말재고가 커져버리면 빼는 게 커지니까 매출 원가는 다운돼 버리죠. 매출 원가가 다운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작아지니까 이익이 커져요. 그게 대표적인 수법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분식회계. 얼굴에다가 분을 쳐발라가지고 미화를 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니은에 당초 의견 거절이라고 적었던 감사 보고서도 A사에 더 유리한 한정 의견으로 바꿔줬다. 돼 있고. 자, 그 다음 밑에 보기 2번. 니은 상장기업이 의견 거절을 받는 경우에도 상장 폐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봤죠? 뭐 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지만은 상장 폐지에 대한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그다음 디귿 대표적인 장부 조작 방법은 불법 사채 자금을 빌려 이를 주주가 투자해 준 자금으로 위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현금, 차변의 현금 자, 이게 차입금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뭘로 했다는 겁니까? 둔갑을 시켰어요. 얘를 자본금 이렇게 했어요. 주주가 투자한 것처럼. 자, 밑에 보기 3번. 재무상태표상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차입금을 없애버렸죠. 그죠? 부채가 과소계상되고 그 다음 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자본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 자, 어쨌든 2번은 틀린 말입니다. 상장 폐지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틀린 말이고. 의견 거절을 받았다. 그럼 무조건 상장 폐지입니다. 그 다음 리을에 또한 회사에 가공의 재고자산을 만들어서 이익을 부풀리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이거는 말씀드렸죠? 재고자산, 기말재고를 부풀려 버려요. 매출원가 다운되고 이익은 커져버리고 이런 수법. 자, 4번 리을에 매출 원가를 실제보다 과소계상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맞는 말이고. 자, 2번은 틀렸고. 자, 밑에 상장 폐지 뭐 이런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앞에서 이미 다 봤습니다. 그 다음 한정 의견의 성격. 다음 중 회사의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표명한 한정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한정 의견은 재무제표의 일부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회계 처리되지 않고 일부는 위배가 되고 나머지는 공정하다. 이렇게. 이게 한정 의견이죠. 이것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감사 의견이다. 맞는 말. 일부는 이렇다. 이런 얘기. 나머지는 옳다. 2번.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감사 범위 제한으로 한정 의견을 받을 경우 바로 상장 폐지죠. 상장 폐지된다. 그다음 3번. 영문 보고서 상에서의 qualified opinion 요거는 한정 의견에 해당한다. 이런 것까지 문제를 냅니까? 영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밑에
참고로 감사 의견의 영문 표기는 다음과 같다 해놨죠? 참고하세요. 뭐 틀린 거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맞는 말로 묻어 나올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이 선생님, 적정 의견은 unqualified opinion 이렇게 돼 있고 한정 의견은 qualified opinion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이거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qualified가 적정 의견이 맞아요. qualified가 한정 의견이고.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틀린 게 아닙니다. 자, 4번. 한정 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한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 의견이다. 기업회계 기준의 심각한 위배 이꼴 뭐? 부적정 의견. 부적정 의견. 자, 그 다음 부적정 의견의 성격. 자, 다음은 주 3일에 외부감사인이 용산회계법인의 담당이사 김 씨와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인터뷰 내용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김 씨. 저희가 이번에 주 3일에 재무제표를 감사한 결과 기업회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 뭡니까? 부적정 의견이죠. 위배한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기자. 아, 그렇다면 외부 감사인으로서 의견 거절을 표명하셨겠군요. 틀렸죠? 의견 거절이 아니라 부적정 의견입니다. 또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바로 이제 답이고, 나머지. 자, 김 씨, 주 3일은 코스닥 상장 기업이라 저희가 의견을 결정할 때 더욱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기자, 감사 의견의 효력에 의해 기업이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김 씨, 주 3일의 가장 큰 분식 회계는 유형자산 처분액 300억 원을 매출액으로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자, 기자, 그렇다면 이 분식 회계를 통해 회사의 매출액과 유형자산이 과대계상되는 효과가 발생했겠네요. 돼 있죠? 맞는 말이죠? 다 과대계상돼 버리죠? 유형자산 나갔는데 안 나갔다 해버리니까 유형자산이 과대계상되고 없는 매출을 잡아버리니까 또 매출 과대계상되고. 김 씨, 주 3일의 분식회계 적발은 유형자산의 실사를 통해 가능하였습니다. 딱 가서 보니까 유형자산이 없는 거예요. 자, 기자. 재무제표에는 계상되어 있는 유형자산의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사를 통해 확인하셨겠군요. 자, 좋은 얘기였습니다. 재미난 얘기. 잡담들이 문제화가 되죠, 지금. 자, 감사 의견의 조작. 자, 이거 문제입니다. 감사 의견 참 조작하는 게 그만하죠.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회계감사 의견은 무엇인가? 자, 결론적으로 기억은 의견 거절이에요. 그 다음 니은은 적정 의견이에요. 읽어만 보겠습니다. 우리 뭐 다 아는 얘기고. 자, 김모 회계사는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등의 수법으로 A사의 당기 순손실 100억 원을 영원으로 계상하고 당초 의견 거절이었던 감사 보고서도 A사에게 유리한 적정 의견으로 바꿨다. 와, 의견 거절에서 적정 의견으로 그냥 확 상향 조정이 돼버렸네요. 말도 안 되게. 자, 의견 거절은 회사의 회계 처리가 부실하거나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사 범위의 제한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 의견이죠. 감사 의견이면 의견 거절을 받으면 바로 상장 폐지죠. 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자,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는 경우에 표명하게 된다. 자,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하는 A사가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으로 바뀜에 따라 상장 폐지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단면하게 제가 읽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자, 감사 보고서의 의견 거절. 자, 다음은 최근 신문 기사를 발췌한 내용이다. 아래 기사에서 상장 폐지 사유로 언급된 감사 의견 거절을 감사 보고서에서 확인하려고 한다. 제시된 문구 중 감사 의견 거절에 해당되는 것은, 자, 신문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1번, 2번, 3번, 4번. 자, 해설의 정리가 딱 돼 있죠. 이걸로 끝입니다.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견 거절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모모를 제외하고는, 또 일부를 요거를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정 의견.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버리면 부적정 의견. 그 다음에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적정 의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견 거절. 자, 그 얘기인데, 자, 1번 이게 틀렸죠. 이게 해당되는 거죠. 의견 거절. 자, 맨 끝에 보시면은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키워드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의견 거절 1번이 그냥 바로 답이에요. 자, 2번, 3번, 4번은 이제 키워드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안전성 비율의 검토. 이것도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단내간하게 또 읽어야 돼요. 다음 신문기사의 괄호안에 들어갈 용어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정답 유동 비율이에요. 필요 없어요. 올해 3분기 국내 상장사들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이 나오고 있죠. 단기 채무 지급 능력 하면 이꼴 뭐다? 유동 비율이에요. 유동 비율이 커야 된다. 지난해 말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3일의 유동 비율이 급증하며 상장사 중 가장 높게 나왔다. 쭉 읽어보시고 맨 끝에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하는 것으로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이다.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유동성이 건전하다는 의미다. 했죠? 자, 실무적으로는 몇 퍼센트? 200% 이상이 돼야만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호하다. 이렇게. 자, 유동 비율에 대한 얘기였고. 자, 기사거리 해가지고, 읽을 거리입니다. 읽을 거리. 우리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없어요. 수업용으로. 그냥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고, 정의 정도. 정답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이런 것들이 다. 쉬운 문제들이에요. 자, 다만 이제 생소해서 그렇지. 자, 재무상태표 재무비율 분석 첫 번째. 자, 다음은 주 3일에 2000X 1년 말의 재무상태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지 않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재무상태표 맨 먼저 확인하실 게 자본 총계 보세요. 마이너스 6만 원 돼 있습니다. 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산 총계가 74만 원, 부채 총계 80만 원. 따라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죠. 그 차이만큼이 마이너스 6만 원입니다. 이게 완전 자본 잠식 상태. 자, 1번 민석 큰일입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완전 자본 잠식 상황에 빠졌네요. 맞습니다. 2번 경화 그렇네요. 지속적으로 손실이 누적되어 발생한 결과입니다. 맞고 3번 상훈 장부금액에 비해 시가가 크게 오른 토지를 처분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발생시켜. 맞죠? 맞죠? 시가가 올랐다 그러면 현금 처분가가 커지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돼요. 발생시켜 결손을 보전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4번 성경 그래도 아직 유동비율이 100%가 넘어서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유동부채를 해결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유동비율 한번 구해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실무적으로 유동비율은 얼마가 양호? 200% 이상이면 양호한 겁니다. 자, 유동비율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유동부채 30만 원 나와 있죠? 그 다음 유동자산 당좌자산 플러스 재고자산 당좌자산 5만 원 재고자산 5만 원. 자, 비율이 얼마입니까? 대략 33%. 유동비율이 10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100%를 넘어서가 아니죠. 자, 4번 틀렸고. 자, 어쨌든 해설에 참고해. 유동비율은 클수록 유동성이 높으며 실무상 유동비율이 20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하십시오. 200% 이상. 참고로 뒤에 나올 건데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이에요.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암기. 자, 그 다음 재무상태표 재무비율 분석 두 번째. 자, 다음은 주 3일에 2000X 1년 말의 재무상태표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진들이 회의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가장 옳지 않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재무상태표 또 확인해보죠. 자, 자본 총계가 3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자본금을 보니까 자본금이 50만 원입니다.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크다. 뭡니까?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완전 자본 잠식은 아니지만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는 뭐 검토할 게 없죠. 자, 1번 민석. 회사의 유동 비율이 100%를 넘습니다. 유동 비율을 해보죠 또. 자, 유동부채 20만 원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 유동자산. 유동자산이 나와 있죠? 35만 원으로 나와 있네. 35만 원. 자, 그럼 175%. 유동비율이 100%를 넘습니다. 맞죠? 175%. 그 다음 2번 상훈. 당자 비율과 유동 비율이 높으니 유동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당자 비율도 한번 구해볼게요. 당자 비율, 유동부채 20만 원 분의 당자 자산이 차지하는 거. 당자 자산 5만 원. 몇 프로? 25%. 너무 낮죠? 25%. 너무 낮아요. 자, 따라서 이게 틀렸습니다. 당자 비율과 유동 비율이 높으니 유동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치에 다 못 미쳐요. 얘도 못 미치고 얘도 200%, 100% 못 미칩니다. 자, 2번 틀렸고. 그다음 3번 인호. 그러나 지속적인 손실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인 것은 문제입니다. 이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때문에 지금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거다. 이런 뜻이죠.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오히려 큽니다. 그다음 4번 성환. 장부금액에 비해 시가가 높은 토지를 처분하여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인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건.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재무적 위험의 측정. 이 문제. 이거 참 짜증납니다. 아주 문제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뭐 요약 재무상태표까지 막 돼 있고 주요 안정성 지표 추이다 해가지고 그 비율의 어떤 추이죠. 그게 딱 세밀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있어 보이는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허망한 문제예요. 답이 그냥 부채 비율 얘기입니다. 이거 표 안 줘도 돼요. 읽어보면 다음은 상장사의 실적 설명의 자료 일부이다. 빈칸에 해당하는 A. 우리 그 주요 안정성 지표 추이 A가 나오고 있죠. 자, 요게 부채 비율 얘기인데 넣어서 읽어볼게요.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인 부채와 자기 자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재무 지표로서 게임 끝났어요. 부채와 자본 간의 관계. 그죠? 부채 비율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있어 보입니다. 막 추이가 막 나타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첫 줄에서 그냥 게임 끝났어요. 자, 이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보는 순간 문제 읽어보시고 첫 줄에서 그냥 부채 비율 딱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또 뭔가 고급진 뭔가 이 표 안에 뭐가 숨어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부채 비율이 클수록 채권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채 비율은 보통조와 관련된 재무적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 다음 중 A에 알맞은 것은 해가지고 주요 안정성 지표 추이의 그 A죠. 그게 부채 비율 얘기입니다. 부채 비율. 답이 1번이다. 자, 다만 제가 해설에 자, 왼쪽에 있는 요약 재무상태표 자료죠. 그 자료를 끌어다가 A의 그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차입금 비율, 그 다음에 순차입금 비율 해가지고 그 99, 106, 126, 그 다음에 차입금 비율은 28, 31, 38 이 수치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호기심이 또 있을까봐 저도 힘들지만 제가 다 계산했어요. 계산해가지고 거기 참고 뭐 해가지고 다 넣어놨죠. 부채 비율 다 계산했습니다. 제가. 했더니 그게 맞아요. 그 안정선 추이에 있는 그 수치들 그게 다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그 참고로 계산 결과치는 제가 넣어놨으니까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류 수정 이후 재무 비율에 미치는 영향.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좋은 문제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렵죠, 문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주 3일은 2000X 1년 12월 30일에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를 다음 연도인 2000X 2년 1월 5일에 매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2000X 1년 말 시점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원재료 매입 금액만큼 과소 계상하였다. 자, 2000X 1년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 회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누락됐어요. 누락됐어요. 회계 처리가. 그 누락된 회계 처리는 구체적으로 원재료, 그다음 매입 채무, 얘가 누락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금액을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임의 가정치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만든 임의 가정치예요. 100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원재료는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 얘가 이제 누락됐다 이런 얘기고, 과소계상됐다.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입니다. 얘가 이제 과소계상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 회계 처리가 X1년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다음 연도 X2년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X1년 입장에서는 얘가 누락된 상태다. 자,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 2000X 1년 결산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를 발견한 경리과장은 상기 오류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상기 오류 수정을 위한 수정 분계가 주 3일에 2000X 1년 말 기준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상기 거래 반영 전후에 회사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보다 작다고 가정한다. 자, 따라서 가정치로 사례를 만들어 볼게요. 사례. 자, 우리 해설을 보시면서 봐도 되고 제가 하는 거 그냥 쭉 따라오셔도 됩니다. 사례. 2000X 1년 말에 유동자산을 100이라고 할게요. 유동자산이 100이다. 그 다음 유동부채가 2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유동부채가 200이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우리 단서에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보다 작다고 가정한다.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보다 작다고 가정한다. 즉, 유동부채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치를 이제 이거 더 크게, 자, 이렇게 이제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유동비율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비율에 대한 분석. 자, 오류 수정, 저 누락된 처리죠? 이걸 하기 전에는 유동 비율이 어땠을까 조사해 보는 거예요. 자, 조사해 보자. 해보면 자, 이러한 처리 전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유동자산 100, 유동부채 2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부채분의 200분의 100 하면은 오류 수정 이전의 유동 비율은 이제 50%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런 처리를 했어요. 오류 수정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은 유동자산이 100 늘어나고 유동부채가 100 늘어나죠. 자, 그럼 오류 수정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동 비율이 유동부채 200이었다가 플러스 유동부채 100 늘어나죠. 그다음 유동자산 100이었는데 저런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유동자산이 여기 100 있죠. 100만큼 또 늘어나요. 100. 자, 이걸 계산해 보면은 대략 67% 나옵니다. 자, 우리 문제. 2000X 1년 말 기준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어떻게 됐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아, 증가됐구나. 오류 수정으로 인해서 저런 수정으로 인해서 오류 수정 이전에 비해서 이만큼 50%에서 67%로 증가하는구나. 이게 답입니다. 이게. 그다음 두 번째. 자,
부채 비율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류 수정 이전, 그 다음 오류 수정 이후, 상당히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똑같이 해보면 이전에 자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 자 그다음 이것도 자본분의 부채. 그런데 자 오류 수정으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죠. 유동부채 100이 늘어나요. 플러스 100. 얘가 큽니까? 얘가 큽니까? 얘가 크죠? 분자가 큰 게 크죠? 따라서 오류 수정으로 인해서 역시 증가한다. 부채 비율이 오류 수정으로 인해서 증가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문제 풀이는 이렇게뿐이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뿐이. 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